네, 국방부 나와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네, 북한은 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성 12형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성 12형은 북한이 지난 5월 시험 발사에 성공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괌 포위 사격에 동원하겠다고 밝힌 무기입니다. 북한은 이번 훈련은 UFG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경고이자 태평양 군사작전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태평양을 목표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많이 하겠다며 도발 의지를 계속 드러냈습니다. 또 이번 훈련이 침략의 전초기지인 괌을 견제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고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은 미국의 언동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그에 따라 행동을 결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어제가 조선의 주권을 빼앗긴 경술국칠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일본이 기절초풍할 정도로 대담한 작전을 펼침으로써 한을 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북한의 노골적인 도발에 유엔 안보리는 긴급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규탄 성명을 채택한 뒤 고강도 추가 제재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대화에 손을 내밀다 뒤통수를 맞은 미국도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대응을 포함한 모든 대북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경고하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다시 출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관련된 소식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김동철 심리학자, 손정혜 변호사,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북한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이남 일녀. 이설주가 출산한 아이들의 성별에 대한 추측이 굉장히 많았는데 꽤나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글쎄 이남일녀 작은 남자가 둘이고 여자가 하나 벌써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세습 체제를 위한 4대 세습이 준비됐다는 건데 네. 2010년부터 지금 3명의 자녀를 낳았다. 대단히 열심히 노력을 했고 너무 텀이 짧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 딸이 둘에 아들이 하나가 맞지 않겠는가. 저것도 사실은 정보기관이 확인한 거겠지만 네. 100% 확인된 건 아니란 말이죠. 예. 그래서 데니스 로드먼이 이제 유일하게 이제 2013년 가서 그 주애를 안아봤다. 예. 근데 주애가 그 2013년생이면 그땐 갓난아기인데 네. 그렇죠. 피덩어리를 데리고 나와서 그 시커먼 외국 사람한테 안게 했겠는가. 제가 볼 때 첫 번째 딸이 주애이고 한두 살 낳았으니까 귀여워서 데리고 나왔고 파티에 그래서 안아봤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첫째도 둘째도 딸이고 이번에 이제 올해 2월에 아들을 출산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성별이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아들 이렇게 됐다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 북한 이 세습 체제를 준비해야 되는 북한 입장에서는 아들이 많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 사회에서는. 그런데 또 이제 반대로 아들이 많다는 것은 나중에 혹시 권력 투쟁, 권력 암투에 휘말릴 가능성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대 세습 때는 김정일이가 장남이고 이게 세습은 장자 계승론이니까 그때는 삼촌 김영주 노동당 그 조직 비서하고 또 김성애 후처의 첫 번째 아들 평일 이런 사람들과 약간 라이벌 관계였다고 하지만 일찌감치 김정일은 1964년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당중앙에 들어가서 내각을 거치면서 후계자 준비가 착실히 됐기 때문에 네. 사실은 경쟁자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김정일의 경우는 2대 세습에 와서는 이게 김정남 배달의 여자가 워낙 한 4명이 되다 보니까 고용희 또 송혜림 김영숙 여기서 사방에서 생기다 보니까 이게 후계자가 너무 많아져서 거기서 좀 골칫거리를 앓았는데 현재 이설주에게도 아들 둘이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마음으로서는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둘이 또 핏방울 튀기는 싸움을 한다면 이것도 결코 그들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데니스 로드먼을 통해서 딸은 공개를 했지만 아들을 유독 숨긴 것, 아들이 좀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사실은 김정은도 집권하기 직전까지는 베일에 쌓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몰래 가명으로 스위스 유학도 갔다 왔고 그리고 김정운이라는 이름도 막 있었어요. 그때 그렇죠. 박모라는 이름도 쓰고 이름은 살짝 바꿔서도 썼습니다만 사실은 김정철과의 후계 경쟁도 있었고 그러니까 글쎄요. 그 김정은이라고 해서 지금 자기 아들을 북한에서 교육 과정을 다 마치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외국물도 좀 먹이고 싶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좀 키워서 예. 뭐 첫째가 됐든 셋째가 됐든 좀 똘똘해 보이는 놈을 후계로 공식적으로 지명하기 전까지는 좀 그 신분을 숨겨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본인도 막내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후계자가 된다면 우상화 작업을 북한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어릴 때부터 신원과 그 일거수일투족을 공개한다고 한다면 우상화 작업에 좀 안 맞을 수 있죠. 오히려 이렇게 비밀스럽게 베일에 가려놓고 갑자기 등장해서 우리의 백두혈통 이렇게 치켜 세우는 것이 우상화 작업엔 더 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나중에 후계자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보호하겠다. 그리고 외국을 가더라도 여러 가지 신변 위험이 노출, 파파라치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뭐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을 조금 방지하겠다라는 속내가 많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현재 첫째, 셋째 아들일지는 정확하게 확인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아들이 있다면 리설주, 부인 이설주의 어떤 갖고 있는 위치도 북한 내에서 굉장히 공고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설주의 공개 행보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올해는 딱 4번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1월 달에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고요. 저건 거의 해마다 거르지 않고 가는 행사고요. 3월 달에는 이제 만경대 혁명학원을 방문해서 기념 식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개월 동안 모습을 안 보여서 혹시 출산을 한 것이냐, 불화가 있었느냐 등등의 얘기가 있었는데 7월 달에 갑자기 2번 연속 나왔습니다.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연회, 성공 축하 연회에 나왔고 또 화성 14형 시험 발사 경축 연회에도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네. 이제 건재를 과시했던 것이거든요. 자, 저건 올해 얘기고요. 그다음에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더 많이 출연을 하고 있을까? 덜 출연하고 있을까? 제가 횟수를 한번 오늘 공식 통일부 북한 정보 포털에 들어가서 직접 세어봤습니다. 저 검색하기가 쉽지 않은데 2012년에 그러니까 집권 초기에는 18번, 그 다음에는 22번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2014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작년에 4번밖에 안 됐고요. 그때는 6개월 동안 공개 행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때 혹시 아이를 낳은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자, 2017년도 이제 굉장히 횟수가 적은 편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출산에 전념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만 2014년은 그 김정은의 여동생 지금 북한의 소위 쌍두마차라고 하는 이 김여정이가 2014년 3월에 이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즉 우리 국회의원이 되면서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돼버립니다. 네. 정치 무대에 2인자로 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설주를 밀어내는 거죠. 그 김정은의 현지 지도의 현장에 항상 김여정이가 중심에 서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외모 면에서 이설주에 비해서 김여정이 한참 좀 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이쁜 여자하고 같이 다니면 자기가 아마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랬는지 어쨌든 이설주를 밀어내면서 그 여자의 활동 횟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네. 그 이후에 또 최근에 또 이게 김여정이가 또 일체 두문불출하고 예, 요즘 잘 안 나옵니다. 예. 예, 그럼 이런 거 보면 이제 김여정도 뭐 39호실에 어떤 남자와 결혼했다 이런 거 보면은 또 김여정도 이제 출산설이 나오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자칫하다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이가 탄탄하면 괜찮지만 뭐 김정은이가 조기 실각한다든지 뭐 쿠데타가 난다든지 하면 또 이설주 자녀와 김여정의 자녀 간의 권력 암투도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2013년에 저게 22차례로 최고로 올라왔던 건 그랬죠. 그때 이제 장성택의 전성기였습니다. 아. 근데 네. 장성택이가 이설주를 잘 내세워 주니까 열심히 나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김여정이한테 밀렸다는 것. 네,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 장면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는 올해 1월의 모습인데 지금 정보당국에 따르면은 셋째를 2017년 2월에 낳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 달 차인데 저 당시에 만삭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일단 한복을 입고 있고 좀 예. 펑퍼짐한 모습이기 때문에 몸 상태가 정확하게는 확인하기가 어렵지만은 네. 2월 출산이면 사실은 막달이죠. 그러면 조금 몸집이 그렇죠. 그 정도는 불어나고 아니어 보이네요. 좀 뒤뚱뒤뚱 걸을 만큼 배가 많이 나야 되는데 아주 네. 많이 나오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한복이기 때문에 또 그 조금 관리 잘하면 저렇게 잘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예전에 한번 나왔을 때는 좀 다리도 좀 불편하고 그랬었죠. 좀 예. 살도 찐 모습이 보여서 그때 임신한 거 아니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네. 어찌됐든 임신한 상태이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네, 어떻습니까? 심리학자 입장에서 뭐 북한은 우리 뭐 북한 사람의 심리를 분석해 보셨다거나 왕조 시대의 왕을 뭐 인터뷰해 보신 적은 없을 테지만 김정은이 저렇게 이제 만약에
진짜 아들의 아빠가 됐다면 김정은이 느끼는 그동안에는 이제 항상 그 자기를 언제 누가 죽일지 모른다, 또 미국에 와서 자기를 참수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혹시 아들이 생기면 그런 불안감은 조금 해소될 수 있을까요? 후계 구도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그런 불안감이 더욱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 오히려. 이제 후계자에 대한 본인에 대한 후계자죠. 후계자를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이제 양육 배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예.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아마 심리적 압박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 아들에 대해서 자꾸 이제 쉬쉬하는 이유들도 본인이 경험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회 심리학적으로 일단 학습 효과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조차도 힘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이 김정은 본인이 혈통과 이 출생에 대한 이 약간의 자격지심이 있다는 것. 태용호 공사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2008년 말 2009년 초까지 김정은의 존재에 대해서 북한에 아는 사람은 김정일이 채측근들 내놓고 누구도 주민들도 몰랐고 지역 북한의 기득권 엘리트층도 몰랐습니다.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살아난 김정은이 이제 내가 얼마 살지 못하겠구나. 빨리 아들을 후계자로 임명해야 되겠구나 해서 어느 한 순간에 베일에 가려있던 아들을 내세웠습니다. 측근들에게 이제부터 야가 후계자다. 점차 당적으로 군대 내서 일사천리로 후계구도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네, 일사천리로 후계자 작업을 이제 밟아왔다고 했는데 원래 처음에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김정남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친형인 김정철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네. 왜 그 사람들을 제끼고 김정은을 후계자로 선택했던 겁니까? 김정남은 일찍이 이제 2000년 그 일본의 나리타 공항에 몰래 그 디즈니랜드 구경 가다가 네. 걸리면서 그게 이제 후계자 반열에서 완전히 탈락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고용리의 작품이다. 즉 자기 아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보기관에 흘려서 언론에 공개해서 개망신 줘서 완전히 나가 떨어지게 했다. 그러니까 제1교포인 김정은의 어머인 고영희가 그렇죠. 김정남이 일본에 몰래 방문했던 것을 이제 사실을 터뜨리면서 그렇죠. 후계자에서 이제 배제시키고 자기의 아들인 김정은을 이렇게 그렇죠. 조선시대 같네요. 그렇죠. 네. 완전히 그 고영리가 그런 모략에 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찍 죽은 거죠. 2004년에 그 유방암에 걸려 죽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못된 짓을 많이 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이 김정일이 또 아들이 이제 김정철이가 장남 아닙니까? 예. 그 원래 장자 계승론에 따르면 당연히 김정철이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그 호르몬 과다 분비증이라 그래서 좀 성격이 여성스럽고 네. 약화됩니다. 후지모토 겐지가 말했듯이 이 김정은은 상당히 그 저돌적이고 뭔가 배짱이 있는데 김정철은 약하다. 그래서 아마 김정은이나 고영희가 이 김정은을 주목했고 키워오지 않았는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김정은은 오히려 자기 아버지보다도 더 무난하게 무혈 입성해서 후계자가 됐고 2009년에 처음으로 그 노동당 대표자 회의의 모습을 드러낼 때 옆에는 김원홍 국가보위상이 앉았고 좌측에는 자기 고모 김경희가 앉았습니다. 예. 네. 이런 걸 볼 때 딱 그 후계자라는 걸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과시해서 북한 사람 저 사람이 김정은이구나 이거 최초로 알게. 저때 지금 김정은이 최초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서 후계자 이제 반열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모습과는 좀 사뭇 좀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네, 그때는 이제 아버지의 든든한 후원이 있었고 아버지가 언제 그때는 뭐 건강이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갑자기 2011년에 죽을 줄은 몰랐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그때는 김정은이 이 작업을 해놨지만 김정은이 갑자기 유고 상태에 왔을 때는 애들도 너무 어리고 또 확실한 이 실권을 잡았다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북한에 진짜 급격한 혼란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김정은이 3대 세습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에서 4대 세습 독재는 없어야죠. 없어야죠. 예, 그렇죠. 당연히 예, 없어야 맞습니다. 되고 예. 뭐 김정은의 정권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4대 세습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데 좀 아쉬운 것은 뭐 국내 우리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 이 우리나라 대기업의 소위 세습 경영에 대해서는 그렇게 혹독하게 비판과 비난을 하면서 북한의 3대 세습 체제에 대해서는 그건 북한 내부 사정이다. 네. 그건 우리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런 것이 좀 아쉽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김정은의 뭐 아들 뭐 1명 내지는 2명이겠습니다만 김정은의 아들이 북한 정권을 또 세습해서 독재를 이어갈 가능성은 없다. 21세기에 이런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해서도 안 되고 존재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런데 북한이 노동신문이 작년부터 말이죠. 우리의 주체 혁명 위협을 500년, 1000년 이어가야 된다. 이런 소리를 아주 자주 한다는 말이죠. 이것은 2조 500년에 자기네도 그걸 모방할 뿐만 아니라 그 2배인 1000년까지도 김씨 왕조를 이어가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북한의 이런 세습을 차단시키지 않으면 4대, 5대까지도 가지 않겠는가 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네, 김정일은 이 아들 김정은을 우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 김정은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김대장 발토는 2월에 전기권이며 앞으로 척척척 할 거는 심차게 한 걸음 걸으면 건나. 아직까지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를 통해서 김정은의 아들 또는 딸 출산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고요. 어쨌든 자식을 많이 낳고 또 아들을 만약에 낳았다면 이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이설주의 역할은 이제 역량은 올라갈 텐데 처음에 이설주가 퍼스트 레이디로 간택됐을 때도 이게 이제 이유가 뭐냐, 평범한 집안의 여성인데 뭐 또 오래 살 수 있겠느냐라는 그 얘기들이 많았었잖아요. 뭐 엄마였죠? 할머니였나? 김정숙 닮아서 간택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었다면서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볼 땐 그 김정숙 말하자면 김일성의 첫 번째 와이프는 회령 출신인데 그 제가 볼 때는 거의 미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각색된 사진 뭐 초상화만 자꾸 내 보이니까 그 좀 뭐 각색하다 보면 우리가 뭐 뽀사봐듯이 이뻐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여자는 까무잡잡하고 학교 문 앞에도 못 가본 무학력자란 말이죠. 단지 김일성한테 빨치산하면서 뭐 네이도 그저 겨울에 네이 빨아서는 자기가 속에 입어서 말려주고 이런 헌신성은 분명히 있었지만 이설주는 북한에서 어렸을 때부터 금성고등중학교 천재예술학교를 다녔고 뭐 아버지는 공군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뭐 미모는 있으니까 또 2015년에 우리 인천에 그 응원단으로 오지도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정숙을 닮았다는 건 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외모 면에서는 어쨌든 뭐 고영이도 무용단원이고 그렇죠. 자기 저 시어머니도 저 여자도 가수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게 예술단을 좀 선호하는 게 있고 또 미모가 있다 보니까 간택이 된 것뿐이죠. 연예인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연예인이죠. 연예인인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연예인하고 북한에서 일반 주민이 연예인을 생각하는 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연예인 하면은 뭔가 좀 신성시되고 공개가 잘 안 되니까 우리는 뭐 디테일하게 뭐 이모저모가 다 공개되니까 그렇죠. 연예인도 그렇게 신성하지 않지만 북한은 그 김일성이 가게도 절대 오픈 안 하지만 저런 연예인 생활도 공개를 안 하니까 북한 주민들은 TV에서 영상에서 많이 본 사람이지만 사생활은 모르는. 그래서 이설주도 그런 면에서 약간의 신비로움을 아직은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이설주가 김정숙을 닮았다는 얘기 탈북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아무래도 이 우상화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소문을 낸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방금 뭐 안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뭐 김정숙을 닮았다는 것은 소위 백투 혈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뭐 만들어낸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김정은의 부인도 그 조모인 할머니인 김정숙을 닮은 여자를 뭐 선택을 했다라는 스토리를 만들어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리설주는 전혀 제 취향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뭐 방송에서는 뭐 미모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뭐 지금 누가 봐도 북한 제1의 독재자인 김정은의 부인으로 간택한 이유를 찾다 보니까 뭐 별게 없으니까 미모나 뭐 이런 예술적 재능을 자꾸 거론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뭐 별의별 억측들이 많았습니다. 소문도 많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워낙 베일에 쌓여 있는 인물, 부인, 딸, 뭐 아들 등등의 얘기라서
국민들의 좀 관심을 좀 시청자들의 관심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노동신문에는요. 김정은의 어제 미사일 시험 발사 관람 모습이 저렇게 실렸습니다.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가 봅니다. 미사일을 성공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발사하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는 거. 저기서 저는 박사님 네. 보면 김정은의 뒷모습이 저렇게 실렸잖아요. 오른쪽 위쪽에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미사일을 평양 순환공항에서 쏘아 올리는 장면을 저렇게 뒤에서 김정은의 뒤통수를 보여주는 거 예전에 사실 잘 없었거든요. 항상 웃고 있고 늠름한 모습만 보여줬지 김정은이 고뇌에 차게 저렇게 뒷모습을 보여주고 저렇게 목을 이렇게 올려서 얼굴도 안 나오는 사진은 잘 안 공개했거든요.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졌어요, 북한이. 이게 이제 우선 심리에 관계된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자, 일단 김정은이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고 발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더 우선이 된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모습보다는 사실 발사의 장면을 더 심도 있게 비춰줌으로써 더 파워 있는 그런 에너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의 의미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그렇군요. 네. 옛날엔 진짜 노동신문에서 저런 거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하여튼 김정은 시대 들어서 좀 달라진 모습이긴 합니다. 저런 모습이 눈에 띕니다. 그렇죠. 어제 모습에서 또 하나 우리가 달라진 게 뭐냐면은 그 당 간부들 서열이 나오는데 김정은이 밑에 이제 이병철도 나오지만 조용원 조직지도부 부부장 뒤에 김정식 부부장이 항상 서열화돼서는데 예. 이번에 조용원을 뒤집어 엎고 김정식이 더 올라서는 그래서 그만큼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이 군수공업부에 대한 비중을 높이 보고 있다. 이렇게 서열이 바뀐 모습이 또 하나 특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 북한 말씀. 어제 발사된 그 미사일은 뭐 북한에서도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를 네. 했으니까 이제 뭐 확실하게 탄도미사일 발사로 그냥 규정이 됐습니다만 지난 토요일 날 발사된 거는 우리나라 청와대에서는 이게 신형 방사포다 그랬거든요. 그랬었죠? 예, 토요일 날. 방사포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안 되는 거죠. 네. 탄도미사일 발사면 그때도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탄도미사일 발사다 그랬습니다만 우리나라 청와대가 굳이 저는 방사포가 250km를 날아간다는 얘기는 듣도 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신형 방사포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결국엔 탄도미사일이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자꾸 이런 모습이 좀 더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하여튼 국민들은 미사일이든 방사포든 어쨌든 도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일본은 어저께 사이렌이 울리고 난리가 났었죠. 우리도 그런 안보의식 또 정부도 그런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안찬일 소장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